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한 고객분께서 R2 온라인용 PC를 한 대를 제작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블로그 작업을 하지 않고 1인칭 시점으로 해서 조립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품들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왔고요. 자, 먼저 개봉식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조립에서는 일단은 뜯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개봉하는 게. 자, 뜯는 것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크 제품 아니고요. 인텔 i5 12400F입니다. 정품 제품이고요. 자, 이 시점에서 2024년 6월 12일입니다. 아니 이 시점에서 14세대까지 나온 CPU인데 왜 12세대로 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한정된 가격이죠. 한정된 가격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지금 인텔 12세대 12400F와 견주어 볼 모델은 AMD사의 라이젠 5600이죠. 근데 5600하고 12400 성능상을 비교해보면 엎치락 뒤치락인데 아주 근소하게 AMD가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인텔을 추천해드린 이유가 뭐냐. 바로 AMD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하시다가 이제 CPU를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는 AM4 소켓이에요. 이제 5000대로 끝났죠. 그때는 이제 뭐 AMD 라이젠 7이라던가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된 모델이 될 거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세대인데 12, 13, 14세대까지가 같은 소켓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시다가 불편함을 느끼시면은 12세대에서 13세대 뭐 i5나 14세대 i5로 저렴하게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텔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메모리고요. 메모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은박지에 돌돌 말아져서 오죠. 자, 삼성 제품이고 16기가짜리 2개로 했어요. 앞으로 사용하실 때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일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 16기가짜리 2개 32기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SSD는 P41이면 좋겠으나 P41이 지원이 안되죠. 정식 지원이. 그래서 P31 하이닉스 제품이고요. 500기가로 했습니다. 자, R2 온라인이 이렇게 뭐 좋은 부품들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서 지금 뭐 네이버 검색하시고. 근데 R2 온라인에서 네이버에서 게임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소 사양과 권장 사양이 나오는데 그거랑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사양이랑 천지 개벽 차이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뜯고 홈페이지 네이버 상에서 알려주는 R2 온라인의 CPU는 아주 옛날 AMD 2800 이상 이런데 지금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셔서 보시면은 라이젠 5600이에요. 권장 사양이. 자, 정품 스티커 붙이고요. 요거 넣고 아직 네이버에서 수정을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3500이에요. RTX 3500. 지금 1660이 권장 사양인데 1660 위에 슈퍼가 있죠. 1660 슈퍼와 RTX 3050과는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물론 얘가 더 나중에 나왔죠. 3050이. 그리고 또 메모리가 8기가라는 또 메리트가 있고 또 오래 사용하시라고 최신 제품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305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MSI 제품이고요. 원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래픽 카드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간혹 이제 조립 PC라던가 이런 거를 구매하시게 되면 내 부품이 정말로 새 건가 아니면은 뭐야 만들어진 거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예 개봉을 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니까. 자, MSI 제품이고 이거 되게 많이 쓰고 계시죠. 12세대 쓰고 계시는 분이나 13세대 14세대까지도 뭐 호환이 되는 보드고 단
DDR4라는 단점이 있는데 요즘에 DDR4 메모리 쌉니다. 그리고 슬롯은 비록 2개이나 또 16기가짜리 2개를 장착을 했으니까 메모리는 앞으로는 업그레이드 안 하실 거예요. 필요한 부품만 빼고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는 인간의 심장과 같습니다. 같은 용량이라 하더라도 전격 파워가 있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뻥 파워라고 있죠. 이건 전격 파워예요. 좋아요. 무상 AS 기간 7년입니다. 또 마이크로닉스 시그니처 파워 케이블에 빨간 딱지 보이시죠? 자, 이제 뜯는 거는 다 했고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에 필요한 부품들만 가져오고, 가져옵니다. 자, CPU부터 장착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CPU가 꽂아지는 부분 있잖아요. 소켓, 이 플라스틱은 최대한 나중에 여는 게 좋다. 미리 열어놨다가 CPU 열다가 쿵 해가지고 막 휘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열고 빼고 장착을 합니다. 모양에 맞춰서 힘으로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서멀 그리스는 여기 아예 CPU 정품 쿨러 안에 도포가 되어 있으니까 모양 맞춰서 누르시고 따각따각 누르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무리 한 번만 꼬아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벌리고 하나 장착, 딱딱딱딱, 또 하나 장착, 다시 하나 장착, 딱딱딱딱 하고 SSD.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홀 고정 핀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동봉해 주는 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뜯다가 실수로 다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심하셔서 필요한 부품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버리시면 되세요. 이거와 자, 왼쪽부터 꽂아 주시고 모양 보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 또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부분 스티커 제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케이스, 이제 얘가 이제 케이스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케이스를 봅니다. 이와 비슷한 사양이 원래 이제 며칠 전에 그 판매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그 마이크로닉스사의 우퍼 케이스였는데, 사모님께서 그 아드님과 통화를 하시면서 뭐 펜을 개수를 더 늘렸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조언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아예 그냥 펜이 개수가 많은 걸로 아예 바꿨습니다. 펜이 과연 몇 개인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요청해 주신 게 조금 컴퓨터가 무거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고, 너무 가벼운 거 싫다고 하셨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제품이고요. 여기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 뭐 밤에는 이용을 안 하신다고 하셔서 LED 버튼이 있어요. 이걸로 이따가 이제 불 켜지는 거 보시면은 이거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자, 뒷면 조립에 수월하게 미리 작업을 해 놓는 겁니다. 옆에 뚜껑 열어 놓고 잠깐 여기다 올려 놓고, 그다음에 넣고, 유리는 이 옆에 판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강화유리예요. 자, 컴퓨터 조립하기 전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펜은 하나 둘 셋, 앞에 하나 둘 셋, 총 6개가 달려져 있어요. 자, 이게 컴퓨터 이제 뒷면인데요. 뒷면부터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저도 뒷면부터 먼저 작업을 할게요. 일단은 선들을 어떻게 배열을 하고 빼느냐가 중요하겠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케이블 타이를 한번 묶어주고, 여기다 한번 묶어줄까요? 사실 이 작업이 조립에서 굉장히 섬세함을 요구하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먼저 안 해놓고 작업을 하신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파워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연결하게 될 때 복잡해져요. 그리고 먼저 해놓고 나중에 파워 케이블을 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달리네 하시면은 끊었다가 다시 하셔도 됩니다. 지금 먼저 이렇게 해놓는 선들 모두는 파워를 나중에 바꾸시더라도 얘네들은 자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파워랑 같이 연결해서 지금 묶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거기가 어디 갔나? 또각 잘라주고요. 이제 얘가 이제 총 6개의 펜을 한꺼번에 연결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파워랑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고, 얘를 뭐 위로 올리건 어떻게 하건 일단 파워 넣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셔야 될 게, 장착하셔야 될 게 바로 파워입니다. 파워는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밑으로 하셔야 돼요. 파워 장착을 합니다.
하시고 보시면은 이제 메인보드가 장착이 될 건데요. 그 전에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보조핀 찾아서 조립에 수월하게 빼놓습니다. 빼놓고 뒤집습니다. 그리고 백 패널 먼저 장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정핀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홀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홀에 이제 있는 위치에 맞춰서 메인보드에도 이렇게 꽂아 주셔야지 더 안정적으로 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메인보드 홀 고정핀만 잘 연결하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조립을 세심하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자, 홀의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그 케이스 사셨을 때 들었던 봉지에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는 이제 스피커도 들어있고, 자, 쓸 거는 뜯어서 요거 2개입니다. 이렇게 생긴 드라이버가 있으시면 좋고 없으셔도 고정하실 수 있어요. 이게 자, 됐고 슬쩍 한번 대봅니다. 대보고 그래픽 카드가 연결되는 부분에 있는 그 뒤 가이드를 먼저 제거를 해줘요. 자, 옆에 거를 뜯어야 되고, 자, 메인보드를 장착합니다. 먼저 8핀짜리 보조 전원을 먼저 연결을 하고 장착하는 게 더 수월합니다.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일 위에 있는 것까지 총 6개를 모두 나사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부 프론트 패널을 이제 연결을 합니다. 옆으로 놓고, 여기서는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자, 사운드부터. 사운드는 대부분 메인보드 왼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쭉 그다음에 USB도 이쪽을 이용하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 중간에 케이스 중간에 홈이 있어서 이쪽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 했고,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 너무 안 보이시니까 심심하시죠? 제가 돌려드릴게요. 자, 너무 안 보이실까봐 여기서 하드레드, 그다음에 파워레드, 리세트, 파워레드, 파워 스위치 까지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이 PCB 스피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일 때는 우리가 모두가 아시다시피 삑 소리가 한번 나고 PC가 이상했을 때 얘가 다른 패턴으로 알려주죠. 어디 부분에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전멸부 패널까지 USB 3.0까지 연결을 하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파워, 또 파워 이거 24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너무 텐션을 주시면 안 돼요. 부드럽게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이 몇 개인지 6핀짜리죠. 그럼 6핀짜리를 하나를 예쁘장하게 하나 만들어 줍니다. 파워 케이블이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블이 있는데 쓰는 거는 늘 쓰는 것만 써요. 필요한 것만 쓰고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다 말아 놓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기본이 있고 연장이 있어요. 기본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각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하시고, 얘가 이렇게 되고, 하시고, 일단 대충 드라이버로 한번 이렇게 감을 잡아 놓으시고, 이제 위치를 평평하게 하고 뒤에 가리는 게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힘으로 조여 주시면 돼요. 꾹꾹. 여기서는 드릴로 쓰시게 된다 그러면은 너무 세게 조여져서 이게 위로 탁 올라가서 모니터 선을 연결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선을 위에서 빼도 되고 밑에서 빼도 되는데 저는 밑에서 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 얘네들은 뒤로 안 보이게.
자, 이렇게 하시면은 컴퓨터 일단은 내부는 끝이 났어요. 이제 뒷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안 쓰셨던 선들이 이제 있으실 텐데 요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개념. 얘도 한번 묶어주고요. 케이블 타이도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것도 분량이었고 드르륵 소리가 나야 되는데 됐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한번 묶어 줄게요. 되고 나머지 이거는 나중에 뭐 하드 디스크 장착하시거나 할 때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쭉 밀어 넣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한 선을 조금 빼서 여기 펜 있죠, 펜 연결하는 핀에다가 쫙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한번 좀 여기다 묶어 줄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피가 있어서 뭐 이 위로 올리시게 되면은 컴퓨터 뚜껑이 안 닫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밑으로 이렇게 보통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은 옆면도 뒷면도 거의 이제 끝이 보입니다. 자, 뒷면도 끝. 이제 뚜껑을 한번 닫아 볼게요. 자, 예쁘장하게 닫혀요, 뚜껑이. 뒷면 나사 조여주시고 자, 이렇게 PC 조립이 한 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한번 켜봐야 되겠죠? 자, 연결을 했고요. 일단 불 잠깐 끄고 좀 잘 보이게끔 해 놓을게요. 전원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뒤를 안 켰네요. 다시 전원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전화가 왔네. 자, LED 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또 누르면 밤에 깜깜할 때 끄시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화면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제부터 이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판매를 하기 전에 얼마나 컴퓨터가 안정적이고 초도 불량이 없는지는 지금부터 테스트가 돼요. 대부분 업체들은 딱 여기서 아마 출고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이게 원래 맞죠? 그죠? 화면 조립만 했으니까. 그죠? 근데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또 오프라인 AS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은 나중에 또 초도 불량이 있다 그러면은 또 저도 난감해지기 때문에 제가 부품에 자신이 있을 정도, 제가 제품에 자신이 있을 정도의 테스트를 하고 출고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R2 온라인 그 고객님의 PC 조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